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5월 22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뭐 주말 중에 이것저것 뉴스들이 많긴 한데 좀 새로운 뉴스는 없는 것 같죠? 아무래도 있던 이벤트 그 안에서 조금 뭐 중첩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지 않나. 그래서 일단은 좀 봅시다. 그래서 미증시는 그냥 무난하게 뭐 지금은 이제 부채 협상 그거를 좀 눈앞에 두고서 부채 협상이 좀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하되 어느 정도 좀 횡보하는 그 눈치를 보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. 대신 이제 5월 말 이제 6월 다가오고 하는데 계속 협상이 안 되고서 연장되고 뭐 딜레이 되고, 연장이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갖다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연장이 아니라 협상 자체가 안 돼가지고 다음에 또 하자 다음에 또 하자 이런 느낌으로 연장이 되는 건 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 요거를 좀 그래도 메인에 두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. 시황 자체도 그거를 이제 눈치를 볼 부분이 있지 않나. 그래서 그 전주에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이렇게 메카시 바이든 둘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타결 확신한다. 하원 의장 뭐 이쪽도 디폴트 없을 거다. 부채 한도 협상 다음 주까지는 합의 가능하다. 이런 내용들을 하긴 했지만, 그래도 만약에 이제 6월 말, 5월 말까지 계속 협상 안 되고서 부딪히고 하면은 그런 게 이제 또 시장에 슬쩍 공포감 뉴스 만들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, 중단된 미국 부채 한도 협상, 메카시 바이든 귀국해야 협상 시작. 지금 이제 G7 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바이든도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그러겠죠.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좀 협상이 잘 되는지, 지금 요번 주랑 다음 주에서 가장 큰 시황 포인트는 결국에는 저 부채 한도 협상 언제 되냐, 이게 좀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. 다음에 이제 요번 주 주간 일정 간단하게 이것저것 보면은 국토위 전세 특별법 재논의 5월 22일, 그 다음에 22일에서 23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, 이제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참석하는 게 있고, 5월 23일은 후쿠시마 시찰단이 원전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. 오늘 이제 출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 22일 뭐 준비하고 이제 원전 현장에 대해서 5월 23일 이렇게 시찰단이 방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다음에 피프티 아이돌이죠. 빌보드 업데이트 새벽 3시 5월 23일 새벽 3시에 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건 또 순위 변동이라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그 관련 주들, 일단 그레디언트가 대장주를 했었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이돌 관련주, 뭐 연예인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진 않는데 그레디언트부터 해가지고 관련 주들 뭐 조금 더 반짝하는지, 그래서 저거 순위 올라가는지 보면 될 것 같고,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 5월 23일부터 해가지고 개발자 컨퍼런스도 있습니다. 아무래도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하면은 뭔가 그 AI 관련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.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, 빙 이런 거에다 결합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. 그 다음에 5월 25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. 요거는 AI 쪽도 엮일 수 있고 혹은 반도체 쪽도 엮일 수 있고, 요 정도를 좀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번 주 일정에 대해서는. 자, 그리고 G7에서 뭐 자연스럽게 뭐 생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온 거는 같습니다. G7에서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 뭔가 규제, 그 다음에 뭐 이제 탈탄소부터 해가지고 그냥 알고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좀 나온 것 같아요. 뭐 엄청 생각보다 이거 예상보다 엄청 강한데? 이런 것도 없고,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하거나 예상됐던 그대로 나오긴 했네,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G7의 중국 먹칠, 내정 간섭, 결연 반대, 그래서 일본 등의 항의, 중국 측에서 이런 게 있기는 한데, 이제 그 미중 갈등, 페라이트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G7 앞두고 미리 땡겨 올렸다가 힘이 좀 빠졌죠. 그래서 뒤에 나중에 이제 미국, 중국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투닥투닥하는 뭐 관세 부여라던가 대만을 두고서 좀 격해지는 그런 액션들이 나올 때 다시 미중 갈등 관련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리고 주말 끼고서 아무래도 요 우크라이나 이슈가 가장 좀 이거저거 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접근하기가 솔직하게 쉬운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. 쉬운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, 반대로 시장에서 볼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. 주말 끼고 뭔가 좀 새로운 뉴스, 뭐 새로운 테마 이런 거를 좀 엮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거의 없다 보니까
그냥 있는 뉴스로 뭐 슈팅 나오나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게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일단 뭐 우크라이나 요번에 국토부 장관 가서 MOU 뭐 하겠다. 1200조 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파트너.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지, 물론 재료 소멸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도 일단은 MOU 요 기대감은 좀 다시 작동을 하나.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끼고 F-16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 바꿀 게임 체인저 될까? 근데 이제 내용이 F-16을 미국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아니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전부터 F-16 그 전투기죠, 전투기라고 하죠. 그거를 좀 제공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를 하는 그런 액션이긴 했는데 계속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. 결국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건 이제 제공권, 이제 공중을 장악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 측에서는 F-16 좀 지원해달라 계속 했는데, 미국 측에서는 전쟁이 이게 좀 더 뭐 너무 과하게 과열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지는 뭐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, 일단 좀 지원에 대해서는 엄청 보수적으로 그런 식의 대응이 있기는 했어요. 그래서 이번 것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F-16 전투기 조종 훈련을 좀 돕겠다. 그래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 뭐야, 우크라이나 측에 전투기 조종 훈련 돕겠다는 거는 16을 다시 이 F-16을 제공해주겠다는 건가? 이렇게까지 넘길 수도 있기는 한데, 분명히 이제 또 정치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도 있죠.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시장에서 그냥 좀 부각을 시키나 정도를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, 요번에 이제 뭐 젤렌스키랑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 제공, 뭐 지뢰 제거 장비 등 신속 지원하겠다, 요 정도의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미 좀 움직였던 거고, 사실 주말 끼고 하면은 아무래도 월요일날 갭이 뜨겠죠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. 그래도 일단은 이런 지뢰 제거 장비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나. 그 다음에 1200조 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두드린다. K개발 들고 폴란드, 요 정도가 일정이 뭐 내용이 엮이는지. 그 다음에 이런 전투기에 대해서는 뭐 식량주라던가 해치 테마,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부각되나.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주로는 뭐 식량주들은 일단 금요일날 시간에 좀 반응을 하긴 했어요. 그래서 식량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뭔가 일단 60일, 2달 연장이 됐죠. 2달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다시 좀 내려왔으면 하거든요. 차트 자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쌍봉, 뭐 봉 3개 맞고서 좀 밀리는 그런 추세가 이제 꺾이는, 저항을 돌파를 못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좋아 보이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. 그리고 이슈 자체가 뭔가 엄청 색다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밀리면 좋지 않을까. 물론 이제 장중에 돈이 쏠리고 하면은 그건 그거대로 또 보기는 해야 돼요. 지금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그날 돈 쏠리는 거에 대해서 더 예민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식량 쪽은 조금 많이 밀려서 내려온다 싶으면은 뭐 전저점을 깨거나 뭐 그런 부근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 뒤에 60일 연장이기 때문에 다시 또 식량 연장에 대해서 또 부각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정도를 좀 생각할 것 같고, 뭐 천연가스, 원유, 뭐 LNG 요런 애들이 이번에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재건주는 일단 금요일날 인디에프가 일단 대장격으로 상한가를 갔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데모는 사실 좀 거래 대금이 많이 붙어가지고 좀 특이 케이스라기보다는 최근 대비해서 뭐 제일 많이 붙었던 게 2천억이긴 한데 금요일날 좀 많이 붙기는 했거든요. 그런데 일단 시간에 조금 밀렸죠. 그래서 밀리더라도 최소한 이런 구간은 15,000원 주변은 좀 지켜줘야 차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던지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는 뭐 그냥 단순 차트 관점이고, 그래서 일단 시간에서 또 밀리기도 했어요. 2% 조금 밀려 내려올 텐데 이런 구간에서 뭐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돌려주나, 이제 월요일날 그냥 재건주에 대해서 저런 MOU 기대감으로 재건 관련주들이 좀 반짝하나.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이런 정고점 돌파를 하고 또 시원하게 밀려 내려온 구간도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도 일단은 대장을 중심으로 인디에프 데모, 뭐 현대에버다임 이런 순으로 좀 묶어서 볼 필요는 있지 않나. 시장에 워낙 이슈 자체가 없기 때문에. 그리고서 뭐 지뢰 제거에 대해서도 그 퍼스텍이랑 디알텍
요 애들이 좀 움직였었죠. 그래서 아마 갭이 뜰 것 같아요. 차트가 이렇게 좀 횡보하는 모습이기도 했어가지고 아마 당연히 갭이 좀 뜰 텐데 뭐 갭 뜨고 거기서 좀 힘있게 슈팅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뭐 최소한 차트 관점에서는 이런 지지 저항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하면서 움직이나 그 정도 관점을 볼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재건은 갭이 아마 뜨긴 뜨겠죠. 대신에 이슈 자체가 조금 막 신선한 그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른 게 안 움직이고 그냥 힘이 쏠리는구나, 이런 관점도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은 재건 관련주 주말 중에 이제 뉴스가 이것저것 나왔기 때문에 좀 묶어보고, 그 다음에 구제역 같은 경우에 일단은 11곳 발생, 대신에 조금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기에는 이제 뭐 인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구제역이 좀 안 퍼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, 이제 주식시장에서 얘네는 지금 거래 대금은 말라붙어 있어요. 하락하는데 이제 대금은 좀 말라붙었고, 여기서 이제 이슈가 더 제공이 되냐 마냐, 그리고 이제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 생각하면 한 1, 2주 안팎으로 좀 구제역이 새롭게 발생을 하는지 그거를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걸 뒤집어 말하면은 일주일, 2주일 지났는데 구제역이 추가 발생 안 한다. 그러면은 이거 요 상태에서 좀 소강 상태 아예 잡힐 수도 있겠구나, 이런 식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겠죠. 그래서 차트에서 봤을 때는 뭐 일단 대성 미생물이 좀 대장이었고, 이런 곳에서 지지해주고 뭐 좀 움직임이 계속 버텨주는 모습은 있었는데, 재료가 이제 새롭게 좀 나오는지, 중앙 백신도 이 구간에서 뭐 슈팅 나오고 여기 저점 또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구제역 이슈가 좀 발병을 하는지, 그래서 차트로는 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슈 자체가 이제 블랙 테마이다 보니까 좀 추가 발생 이런 게 붙으면은 또 튀어주나,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AI랑 로봇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AI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개발자 컨퍼런스,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인수, 지분 인수도 한 것도 있고 AI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는 부분들, 빙이랑 뭐 결합하고 그런 게 있어서 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에 대해서 뭐 투자라던가 뭔가 좀 정책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나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정책 AI도 계속 나올 거 있어요. 그 다음에 뭐 샘 알트만 6월 9일 방안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하이퍼 클로바, KT 비듬 출시 등을 묶어보면 될 것 같고, 로봇도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에서 지분 인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반기나 뭐 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, 보핏이나 잼스 이런 것도 출시, 잼스가 근데 막 1년 내내 출시를 안 해가지고 살짝 갸우뚱하긴 한데 그래도 뒤에 좀 출시 예고를 했었으니까 붙으는지, 그 다음에 지금 상반기 중에는 일단 요게 시장에서 조금 기다리지 않나 싶어요. 첨단 로봇 산업 전략, 사실상 이게 정부 정책으로 전략에 뭐 1.0 발표한다고 해서 엄청 새롭고 금액이 막 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대신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좀 힘이 슬쩍 조정이 나오면서 로봇이 차트로는 조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죠. 레인보우 로보틱스 악재 뉴스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주변까지 또 내려왔다가 또 버티는 모습, 그 다음에 SPG 이런 구간에서 옆으로 또 이제 앞에 고점 살짝 갱신을 하려고 올라오는 모습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관련 종목들 눈이 좀 계속 가는 거는 같습니다. 그래서 로봇 애들이랑 뭐 보던 애들 위주로 좀 볼 것 같아요. 레인, SPG, 뉴로메카, 뭐 T로보틱스 이런 종목 좀 끼 좋았던 애들,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런 일정도 좀 같이 나올 거고, 그 다음에 AI 섹터는 뭐 이제 뼈대는 코난, 솔트룩스 얘네도 이제 지수 조금 뭐 안정이 될지 그런 움직임 따라서 슬쩍 또 다시 돌려주는 모습이 있습니다. 저번에 누가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코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는 기술적 반등은 좀 아직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뼈대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셀바스는 진짜 강하네요. 종목이. 루닛은 일단 전고점 주변까지 좀 밀리더니 버텨주는 모습이 있고, 얘는 수급도 좀 같이 묶어 보셔야 됩니다. 뭐 마음 AI는 이 종목은 저는 안 맞아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KT 믿음이라던가 브리치텍은 이제 금요일날 한번 좀 움직임이 있기는 했었죠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슈에 엮이는 게 일단은 요쪽이긴 한데, 브리치텍, 뭐 웅진, 폴라리스, 뭐 이노덱 요런 애들이긴 한데 일단은 그 정도 뼈대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AI, 로봇은 뒤에 나올 수 있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묶어보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주말 중에 있었던 뉴스가 대부분 이제 G7
그 안에서 이제 좀 파생된 애들이에요. 파생된 뉴스가 많고 엄청 새로운 건 좀 없습니다. 그래도 이제 대통령 인리와 정상회담 양국 협력 속도감 있게 진전.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지금 인리는 신수도 이전 그 내용이 있죠.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뭐 추진 중인 그 수도 이전, 신수도 이전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좀 참여 기대한다. 이런 식의 좀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것과 뭐 5월달 사우디 지금 이제 5월 거의 지났기 때문에 이제 G7부터 해가지고 뭐 총리 만나고서 막 이것저것 그래서 뭐 요번 달 말 혹은 6월 중에 이제 사우디 답방에 대해서 한번 슬쩍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국부 펀드 무바달라 방안도 있고 이번에 국토부 장관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이제 사우디 경유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네옴시티 관련 주들 뭐 건설 쪽 인리 신수도도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인리 신수도 쪽은 좀 철도 쪽이 시장에서 부각을 했었죠. 근데 여기 완전 메인으로 갔다가 뭐 좀 상한가를 보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지는 못했어요. 그래도 거의 종목들이 거기서 거기이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철도, 뭐 유신 소함기계, 뭐 그다음에 제이시 케미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옴시티도 인디에프 요번에 이제 저 재건 쪽 때문에 같이 움직이긴 했는데 뭐 3만원 지켜주고 또 한번 뭐 시세 나오고 그래서 이쪽은 뭐 이것저것 또 그냥 다 갖다 붙여요. 뭐 차트에서 버티는 부분도 있고 제가 움직이면은 나도 움직일래 이런 모습들 뭐 히링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런 9,000원 주변은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네옴시티도 뒤에 붙어주는지 추가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원전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여기는 뭐 7월, 9월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협상 이런 메인 키워드를 꼭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6월 1일 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징성으로 정부 정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인성정보 최근에 뭐 차트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죠. 이런 곳에서 다시 고점을 갱신해 주나 싶었는데 또 슬쩍 밀려요. 또 이런 구간 또 내려오고 하면은 또 뒤에 6월 1일 뭐 이제 2주 안팎이다 보니까 또 슬쩍 또 차트상 움직여 주나 그런 것들을 볼 것 같고 바이오니아는 이제 아마존 뭐 등록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뒤에는 실질적으로는 뭐 진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뭐 판매량 증가하고 그런 뉴스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좀 반짝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새로운 뉴스를 붙인다거나 그런 액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6월 초 2주 남았는데 메타버스 이슈도 조금 생각은 하고는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라운텍 같은 경우는 신고가에서 좀 밀리긴 하는데 뭐 메타버스 이제 그 세력주 애들은 MP, 자이언트, 스텝, 넥스트, 뭐 시나인터텍,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 밑에서 뭐 스멀스멀 움직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OLED 엮이는 정도를 좀 생각을 해둘 것 같아요. WWDC 아무래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애플이 메타버스 헤드셋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러진 않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. 이번에 공개를 한다 안 한다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전에 뭐 이제 기대감을 슈팅을 줄지 그리고 그 뒤에 뭐 만약에 이제 공개를 안 해 그럼 또 쭉 밀리겠죠. 하지만 애플은 메타버스 헤드셋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하고 연말이든 내년이든 공개를 할 거예요.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삼성, 구글 엮일 수 있는 것 정도. 대신에 요거는 이제 실적으로 엮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즉, 그 임팩트, 이벤트성으로 왔다가 애플에서 출시를 한다.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그냥 반짝하는 요소이지 않을까. 그 뒤에는 다시 이제 실적으로 좀 자리 잡는 게 필요하겠죠. 자, 그리고 대한항공 옥수수 기름으로 하늘 난다. 연내 실증 착수 이게 좀 단독이기는 해요. 근데 일단은 6월 실증 사업 계획 이런 게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엄청 메인 이슈로 보기는 사실 좀 좋은 그런 종목은 아닌데 저 옥수수 기름으로 엮였던 게 이제 바이오 그쪽으로 JC 케미칼, SI 리소스 요 정도가 일단은 좀 옥수수 기름 이슈로 엮였던 종목들이지 않나.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시찰단이 가면서 부각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. 시찰 애들 지금 이런 식으로 갖다 사주 시푸드 밀렸다가 금요일날 뭐 좀 슬쩍 수산물 애들이 좀 반응을 하긴 했는데 결국 오염수의 핵심은 방류가 언제 나오냐 이거입니다. 방류 언제 나오냐.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 좀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그냥 이제
방문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키워드로 좀 자극적으로 조만간 이제 방류할 수 있다. 우리나라에서 시찰단 이제 방문하고서 그런 게 이제 방류 전에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조만간 뭐 방류한다 그런 내용으로 뭐 부각을 시키나 대신에 그런 건 이제 좀 임팩트 있는 뉴스는 좀 필요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, 뭐 정치 테마, 6월달 이제 귀국 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가장 이제 시장에서 메인 테마였던 반도체 애들,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SK 하이닉스, 뭐 동진 세미캠, 반도체는 이번에 좀 지수 연동도 좀 같이 묶어 볼 필요는 있어요. 코스피 이렇게 양매수였는데 코스피는 아무래도 상징성 있는 게 반도체 쪽이긴 하거든요. 그리고 반도체 애들이 이번에 수급을 좀 다 동반을 했죠. 뭐 당연히 대표격인 삼전, 외국인 5천억 시원하게 들어왔어요. 그래서 5천억부터 해가 금액도 좀 크게 들어왔거든요. 뭐 이제 차트에서 밑에서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얘만 간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장격들만 움직인 게 아니라 나머지 반도체 애들 미래반도체, 동진, 뭐 한미, 서울바이오시스랑 서울반도체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사우디 뉴스도 붙이기도 했는데 뭐 대덕전자도 반도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도체 애들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매를 할 거면은 한미반도체 뭐 여기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건 아니지만 물린 매매를 하면 한미반도체를 좀 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죠. 얘가 신고가이기도 하고 종목이 일단 좀 주도주급으로 호가도 엄청 탄탄했거든요. 호가에 뭐 2억 4억씩 뭐 6억 이렇게 박혀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종목을 좀 좋아할 거예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계속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가 됐든 계속 눈에는 두셔야 됩니다. 에코프로가 뭐 지수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같이 끌고 내려가는지 쟤네가 하락을 하는데 지수가 이제 견뎌준다. 그럼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하락, 2차 전지 지수 하락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뒤에서 다른 섹터에서 케어를 해준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뭔가 좀 강한 부분이 있네. 그런 걸 좀 찾는데 포인트를 쓸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주말 중에 이런 것들에다가 뭐 이제 개별 이슈들 뭐 해서 동반해서 움직이긴 했는데 시장에서 뭐 계속 강한 뭐 수룩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좀 난이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저는 이런 거는 확 tum에 나오면 그런 거는 또 좋아하긴 합니다. 그래서 반도체 애들이 가장 금요일날 좀 눈이 뜨이지 않았나. 그래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 동반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도 테마를 하나. 그다음에 이제 주말 끼고 뉴스 나온 게 재건부터 해가지고 뭐 G7 뭐 미중 갈등이 있기는 한데 그냥 한 요 정도 순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. 뭐 재건 AI 이번 주에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로봇이랑 자동차 부품 이런 애들이 차트 측면에서 뭔가 조금 돌려주거나 그런 게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오염수 방류 이슈랑 뭐 네옴시티는 뭐 재건 쪽에 좀 같이 엮이는 것도 있기는 한데 요렇게 좀 묶어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 혹시 조금 뒤에 이제 테마가 뭐가 좀 움직일 수 있을까 정도를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